자, 올겨울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가구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택시와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나흘 좀 잘 쉬셨죠? 예, 잘 쉬고 왔더니 쉬었습니다. 너무 춥네요. 날씨가 그러니까요. 너무 추운데 이렇게 추운 상황인데 이럴 때는 또 이제 그 따뜻한 집이 참 그립고 늘 밖에 나가 있어도 그런 상황인데도 네. 집에 있어도 겁이 난다. 이게 이제 보니까 음, 보일러를 그 난방비 때문에 네. 보일러를 트지 못한단 말이 나올 정도로 네. 난방요금이 많이 올랐고 실제로 뭐 여기저기서 아직 이제 뭐 그 관리비가 나온 집도 있고 안 나온 아파트도 그렇죠. 있겠지만 네. 나온 아파트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올랐다는 얘기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짚어볼까요? 관련 예. 내용들. 원성이 정말 지배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경제 지표도 뭐 자산 시장도 다 안 좋은데 네. 이제 난방비까지 또 크게 올라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 난방비 하면 첫 번째는 도시가스 요금이죠. 음. 38.4%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연료요금인데요. 역시 37.8% 올랐습니다. 난방비가 이렇게 40%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요금과 양이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요금도 늘었고 사용하는 양도 도 늘었는데 요금이 늘어난 배경은 결국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수입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수입액도 늘었죠. 그게 반영되는 것이 결국 요금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가스 요금, 전기 요금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음. 더군다나 이럴 때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음. 지금 굉장히 추운 시점을 지내고 있는데 예. 역시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난방비가 더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거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정부가 올해 1분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서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긴 했습니다만 네. 2분기부터는 요금을 이제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 네. 또 도시가스의 어떤 이 요금 인상폭 네. 얼마만큼 좀 가팔라질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2년 한 해 우리나라의 총 수출과 수입이 집계가 됐는데요. 예. 특히 이 가스와 석탄 수입액이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67억 달러 가스, 또 석탄 수입액 같은 경우는 281억 달러로 역대급 가장 많은 수입액을 기록했고요. 예. 이 수입액이 기록된 이유도 역시 가스와 석탄 가격이 많이 올라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강달러 현상 때문에 수입 규모가 더 커졌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의 공공재 서비스죠. 전기와 가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력공사 또 한국가스공사 두 기관이 소위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적자로부터 헤어나오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근데 현 정부의 주된 경제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이 공공기관 혹은 공사들의 경영 정상화, 방만 경영 경영 효율화. 같은 거 문제가 그렇죠. 됐던 그런 그걸 부분이요. 해소하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다 보니 그렇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한국가스공사가 누적 손실액이 9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 9조 원 정도의 누적 손실을 해소하라라고 압력을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가스공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근데 이 단위가 좀 어렵지만 메가줄이라고 하는데요. 메가줄당 최대 약 10.4원 정도 가격을 인상하면 적자가 해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적자 해소가 정부의 주된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가스 요금을 올려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결국 전기요금, 가스요금 가뜩이나 이 물가가 우리 경제의 숙제인데 또 많은 분들께서 이 난방비 부담에 굉장히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계속 우리 경제를 억누르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전도 그렇고 뭐 늘 얘기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가스공사도 그렇고 본인들의 적자 때문에 왜 우리 그 매부된 걸 우리 국민들이 또 해야 되는 거냐, 채워야 되는 거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 경우로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 예. 민간재야 이 독과점적 지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쪽 요금이 비싸고 혹은 이쪽 기계가 비싸면 이쪽 기계를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가스나 전기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독점적지위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공공재잖아요. 네.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 오르는 오름폭만큼 그대로 부담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2월부터 공공요금 뭐 저희가 꾸준히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 요금도 오르고요,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 요금도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도 그렇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서민들의 어떤 발휘되고 있는 이런 지하철 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이게 한 번에 올려도 괜찮을지 우려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불가피한 것인지 뭐 그러니까 올린다고 하는 거겠죠. 네.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운용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8년 동안 이 요금을 인상하지 않다가 이제 8년 만에 인상을 계획하는 것인데요. 이번 4월에 그 요금 정확한 요금안이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인구 구조상에서 이 서울시 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에서 이용 요금 제외 대상, 소위 말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적자가 커지는 경향도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하철과 버스를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니까 또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이제 교통공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버스공사 마찬가지, 지하철공사 다 이렇게 누적 적자가 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하에서 어쨌든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대략 한 300원에서 400원 가량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 대중교통 일반 요금 중에 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하철이 1,250원입니다. 그러면 1,550원에서 1,650원으로. 버스 요금 같은 경우 1,200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1,500원에서 1,600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서울시 택시 요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 요금이 3,800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1,000원 올라서 4,800원으로. 또 중요한 게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미터가 2km인데요. 그렇죠, 원래. 근데 그것도 1.6km로 단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 시민들의 발이라고 일컫는 이런 대중교통 수단들의 비용 부담이 또 가중되고 오른다고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필수재적 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서울시가 움직일 경우 다른 지자체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교통요금도 같이 오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들 서민들이 가계부 써가면서 하나하나 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공요금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올라버리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겠네요. 상당한 스트레스가 그렇고요. 되죠. 그리고 이런 것에 이 부담을 가지고 이제 추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식료품 지출액이 엔겔 계수라고 하고 주거 강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슈바베 계수로 하고 이런 지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교통요금이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이런 필수재적 소비 지출에 해당되는 이런 요금이 올라버리면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 힘들어질까요? 서민들이 힘들어질까요? 서민들이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소비 지출하는 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크니까 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고 그게 서민들의 체감은 더 혹사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도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공공요금 인상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올리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텐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를 찾고 하반기에는 3%의 어떤 물가를 볼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는 큰 차질을 빚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23년 상반기의 물가 상승률이 대략 4.2% 그리고 하반기가 3%대 4, 3 이렇게 안정화되는 흐름인데요. 안정화되는 정도가 더 지연되거나 천천히 그렇게 전개될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다른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이 물가가 빠른 속도로 안정화됨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을 막거나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조기에 단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뒤늦게 잡힐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고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야기될 수 있고 그것은 또 큰 경제 하방 압력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물가가 우리 경제의 숙제인 이 시점에 왜 이 물가를 더 부추기는 이런 방향의 정책들을 집중할까 아,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이제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외적 변수, 네,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겠으나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라든가 그런 대내적 변수를 진짜 모니터링을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럼요. 일단은 줄일 수 있는 게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그렇고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뭐 굉장히 뭐 고물가도 그렇고 고금리 여파 때문에 서민들은 계속 힘들어합니다. 경기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공공요금까지 인상까지 더해지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민들의 소비 뭐 먹을 걸 덜 먹게 되고 쓸 걸 더 쓰게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일 텐데 소비 감소가 또 장기화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는 뭐 불보듯 뻔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음. 우리의 소득, 통장에 찍히는 소득, 그 가처분 소득, 음, 그 소득 자체가 정해져 있는데 음, 지출되어야 될 요금은 많아지니까 음. 결국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이자 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명목 소득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소득, 실질 소득은 더 크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상환 부담 커지죠. 실질 소득 줄어들죠. 명목 소득 줄어들죠. 요금은 늘어나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고요. 맞아요. 그러면 가스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반영된 우리 소위 말하는 점심 가격, 순대국밥, 김밥 가격 이런 것들도 다 반영돼서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 점심의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점심의 모습, 풍속도 좀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변화도 있는 것처럼 좀 어려워진다. 우리 서민들이 좀 어렵게 느낄 것이다. 소비 지출을 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소비가 그렇게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사업 투자할까요? 안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라는 거죠. 이익이 생겨도 더 유보금을 더 늘리려고 하겠죠.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물가를 잡을 때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물가를 잡을 때 놓쳐버리면 소비도 위축되고 투자도 위축되고 그럼 금리 더 올리고 경기가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반드시 빠른 속도로 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진짜 그게 중요한 거니까 왜 기업 입장에서도 예. 딱 봤을 때 돈은 있지만 네. 투자처를 보이는 것 같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 싶으면은 안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기업들은요 가계보다 더 민감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면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겠어, 신사업해야 되겠어. 투자가 위축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찾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모습인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뭐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면 저번에 여기 나오셨던 어떤 게스트 박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뭐 이렇게 경기 안 좋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근데 이제 그 답은 이제 세금이었는데 네. 정부 입장에서도 서민들이 낼 수 있는 세금을 좀 줄여주는 것, 네.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네, 종부세, 또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 이제 공시 가격이 네, 5.95%, 5.92% 하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2009년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던데 어떤 뭐 그 과정인 건지 어떤 상황인 건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 공시 가격이 음. 어떻게 보면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시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실거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22년에 그러면 이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자라는 방향이 있겠고요. 현실화하더라도 실거래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 현실화되는 그 비중만큼 이 공시 가격을 떨어뜨리죠. 표준 주택의 공시 가격을 떨어뜨리고 또 현실화된 이 주택 실거래 가격을 또 반영해야 되니까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표준 단독주택이나 표준 공시지가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이 개별 주택의 공시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 기준이 되면 뭐가 정해지느냐? 바로 보유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준주택 공시 가격이나 표준 지가 이게 떨어질 경우라면 당연히 우리의 어떤 보유세 같은 것들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겠다라는 뭐 집을 갖고 있거나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시가가 떨어지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좀 줄어들겠구나 하는 기대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부동산 매매 가격의 조정 국면을 또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또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도 그렇잖아요. 네. 올랐다고 뉴스 나오면은 그 조정도 안 되는데
그 주유소 가면 바로 올라 있고 네. 근데 내릴 땐 또 바로 안 내리니까 네, 사실 이렇게 조금 서민들의 부담을 뭐 국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조정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올해 3월에 발표될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표준 주택인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지보다 그 가격이 산정되지만 그 더 큰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왜 그런 것인지 이유를 좀 네. 짚어주시고 예. 어쨌든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지금 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될지도 네. 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표준 주택 공시 가격이 대략 6% 정도 조정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예. 상대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경우에는 더 조정폭이 크다라고 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이라고 해석하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10% 이상,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제 하락률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가격 하락도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공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2020년 수준으로 공시 현실화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집을 보유한 자, 토지를 보유한 자의 경우에는 세금이 인하되는 그런 그렇군요. 결과가 있고 이 집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들의 경우에는 가스요금, 전기요금, 교통요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겠네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광석 한양대학교 경영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